캘리포니아주 산불이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 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젯밤 뉴욕과 뉴저지 일대 기습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권의 신원 확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행정명령까지 동원됐는데 불법 체류자들의 은행 거래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민원과 건의사항 접수를 위한 전담 이메일을 개설했습니다. 동포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KBS 아메리카가 북중미 월드컵 합동 응원전을 개최합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한 설비를 갖춘 곳이 응원전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 5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진화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가주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영향으로 발령된 연기주의보도 오늘 밤까지 연장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불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타로사 아일랜드 산불은 오늘 오전 기준 17,554에이커를 집어삼켰으며 진화율은 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보고된 푸틸 산불은 904에이커를 태웠고 진화율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산불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데 베인 산불은 1,456에이커, 베로나 산불은 지금까지 600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은 모두 3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주민 5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 영향권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모두 임시 휴교령이 발효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부 뉴욕과 뉴저지는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밤사이 폭우와 뇌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요일 밤 뉴욕 일대에 쏟아진 강한 비는 도로를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퀸즈와 브루클린 곳곳에서는 차량들이 불어난 물을 피해 방향을 돌려야 했고 일부 운전자들은 침수된 도로에 갇히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퀸즈 빌리지의 햄스테드 애비뉴에서는 버스가 물이 찬 도로를 지나갔고 프레시 메도우 지역에서는 우회로로 들어섰던 차량이 깊은 물에 갇히는 피해도 전해졌습니다. 쿠퍼 애비뉴 인근 지하차도에서는 차량 2대가 물에 잠기면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전력 공급도 끊겼습니다. CBS 뉴욕은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때 10,000명이 넘는 주민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한여름 같은 더위 뒤에 찾아왔습니다. 강한 비와 뇌우가 지나간 뒤 뉴욕 일대 기온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주말 날씨는 해변이나 야외 행사에 좋은 조건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비와 함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고 일요일도 구름이 많고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당일인 월요일은 비교적 나아지겠지만 구름이 많고 소나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침수된 도로를 차량이나 도보로 지나지 말고 특히 지하차도와 저지대 도로는 우회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졸업 후 현장 실습 프로그램 관련 사기 10,000건이 적발되면서 이번에는 취업비자 관련 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이민당국의 현장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취업비자 남용 사태와 관련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 담당자들은 취업비자 발급자가 속한 근무지를 방문해 실제 고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직책에 맞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만약 취업비자 발급 신청서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거나 임금 책정 등 계약 조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 관련 전문가들은 졸업 후 현장 실습 프로그램, 전문직 취업 비자, 주재원 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실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은행 계좌 개설 시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금융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권 신원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계좌 개설과 대출,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보유한 경우 출신국 여권 등으로 금융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절차에 제동이 걸립니다.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한 외국인들의 심사도 강화됩니다. 유효한 여권, 입국 기록과 보유 비자의 기한 등을 지금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동포사회 민원과 건의사항 접수를 위한 전담 이메일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오늘 재외동포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개인과 단체들의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원 접수 전담 대표 이메일 계정을 개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사관 측은 동포 간담회와 국무회의에서 동포 사회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이 개설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접수된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민원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민원 접수 전담 이메일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위해 특정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사안이나 타인과 단체를 비난하는 민원은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서 핵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국가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21일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체제 내부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핵무기 제조 수준에 근접한 60% 농도의 농축 우라늄 약 440k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 등 해외로 반출해야 한다는 게 종전협상 타결을 위한 미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입니다. 양측의 종전 요구안 차이가 일부 좁혀지고는 있지만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이들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과거 이란은 핵 합의에 따라 농축 우라늄 약 8,500kg을 러시아로 반출한 전례가 있고 러시아는 이번에도 우라늄을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해외 반출 대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우라늄을 희석하자는 중재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6주 넘게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군사시설을 빠른 속도로 복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한 이란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복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심각한 피해 속에서도 이란이 여전히 드론 수천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대 능력도 최근 3분의 2까지 회복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가져갈 거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이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은 트럼프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보 후엔 파괴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We don't need it. We don't want it. We'll probably destroy it after we get it, but we're not going to let them have it. 이란과의 전쟁은 매우 곧 끝날 거라며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듯 휘발유 값은 이전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는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를 추진하면 외교 합의가 불가능하단 루비오 국무장관의 말도 나왔습니다. So it's a threat to the world if they were trying to do that. And it's completely illegal, by the way. 국제사회가 반대한다며 100여 개국이 동의하는 관련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미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되며 쿠바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쿠바 정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쿠바 국민들을 계속 돕겠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쿠바는 실패한 국가라 강조했고 루비오 장관은 쿠바 내 불안정성은 미국에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다. 이란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미국 내 여론이 나빠지자 쿠바 이슈로 시선을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교실 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는 수업 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1학년 학생은 특별 교육 시간 외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2학년과 3학년 학생은 하루 20분, 4학년과 5학년 학생들의 경우 하루 30분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6학년부터는 제한 사항이 아닌 권고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하루 최대 120분 사용이 권장되며 고등학생들의 경우 하루 최대 180분 사용이 권고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쉬는 시간에도 디지털 기기 접근을 제한할 방침이며 동영상 시청 사이트와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접근도 차단할 계획입니다. 관련 정책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다가오는 가을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그동안 저학년부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했던 학생들의 수업 방식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면서 LA 한인사회에서도 단체 응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KBS 아메리카와 주님의 영광교회가 함께 준비 중인 한인 응원전은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실내 환경으로 한인 축구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응원전이 열릴 LA 다운타운 주님의 영광교회는 한인타운은 물론 사우스베이와 오렌지 카운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접근이 편리합니다. 한인타운에서는 10번 고속도로를 이용해 약 10분 안팎이면 도착할 수 있고 대중교통 노선을 갖추고 있어 차량 없이 응원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교회 바로 옆으로는 지하철역과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고 인근에는 110번 프리웨이와 인접해 있어 응원전을 찾는 한인들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한인타운 윌셔 버몬트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주님의 영광교회 바로 앞 그랜드 LATTC역까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가까운 분은 지하철로 오시면 제일 편하고요. 여기서 많이 갈아타고 여기가 버스 노선의 센터예요. 그래서 다 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KBS 아메리카는 북중미 월드컵 대표팀 경기 1, 2, 3차전 모두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응원전을 진행합니다. 500대 규모의 주차 공간에 1층만 1000여석 규모를 갖췄고 대형 스크린과 영상 음향 시설도 마련돼 실내에서도 현장감 있는 응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단 실내에서 하면 비 와도 괜찮고 바람 불어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집중도가 밖에서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뭐 어린애들도 와서 편하게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실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KBS 아메리카와 주님의 영광교회가 준비한 이번 대규모 응원전은 국제축구연맹과 미국 중계권자 폭스스포츠와의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산타모니카 해변의 수질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보호단체 힐더베이의 조사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해변은 만성적인 수질 오염 문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곳 중 하나로 확인됐습니다. 힐더베이는 캘리포니아주에 자리한 500여 곳의 해변에서 수질 검사를 실시했으며 산타모니카 해변은 주 전역에서 두 번째로 나쁜 수질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질 악화의 주된 원인은 낚시 과정에서 벌어진 어류 잔해와 조류 배설물 등으로 파악됐으며 해수의 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 점도 수질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곳은 플라야 블랑카 해변으로 조사됐습니다. 힐더베이는 비가 내린 뒤에는 최소 72시간 이상 입수를 금할 것과 고인물 근처에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CJ 올리브영이 다음 주 미국의 첫 매장을 개점할 계획입니다. CJ 올리브영은 오는 29일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미국 1호점의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패서디나 1호점 개점을 기점으로 K-뷰티 공략에 들어갈 예정인 CJ 올리브영은 내년 상반기까지 서부 지역의 5개의 지점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캘리포니아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도 문을 열 계획인데 $35 이상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무료 배송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K-뷰티 상품 구매가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한국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어제 2주 만에 가장 강력했던 랠리 모드가 하루짜리 반짝 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진 건데요. 초반의 셀러프 모드를 강세로 뒤집으며 3대 지수 모두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기록 중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3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이어 전망치를 웃돌며 4년 최고치를 기록한 제조업 PMI 지수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다시 짙어진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함께 동반 상승했던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장중 이란과의 평화협정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자극됐던 매도 심리가 순식간에 매수 심리로 급반전된 건데요. 특히 오늘 강세를 주도한 다우존스는 14일 도달했던 12주 최고치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지난 2월 10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대비 불과 0.25% 부족한 지점까지 상승하며 최고치 경신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실적 호주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인 엔비디아로 인해 개장 초 위축됐던 투자 심리는 진정됐고 매그니피선 세븐 중 4종목은 상승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